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의 아들을 표방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 부친의 고향인 공주는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는데요.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날 직접 찾았던 산성 전통시장 상인들의 민심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수사와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국민의힘 충남도당을 찾아 충청의 피를 타고 난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이어 충청 대망론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충청 대망론은 충청인들이 그 이권을 얻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용과 이 화합의 정신으로 국민을 통합해서 우리 국가 발전의 그 주력이 되자. 하지만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지금 충청 대망론은커녕 윤 대통령에 대한 충청의 민심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전날 윤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겠다며 직접 찾았던 공주 산성시장. 탄핵 전국 속에 오가는 사람이 뚝 끊기며 연말 특수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그냥 조용이야. 연말 느낌은 안 나겠네요. 예, 안 나. 나라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장사가 예전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돼요. 손님들이 전혀 다 끊겨버렸어. 손님들이 없어요. 아예 없어. 연말에 뭐 여기 식당 같은 데도 이거 예약해 놓은 사람들 다 취소됐대. 윤 대통령에 걸었던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재래시장에 오셔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소상공인 분들에게 좀 더 지원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지 않았을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대전역 등에선 탄핵안 가결 환영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많은 잘못된 임명들, 인사들, 그리고 외국과의 조약들, 또 행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스스로 충청의 아들을 표방하며 지역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비상계엄과 탄핵안 가결로 인해 등 돌린 지역 민심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대표가 무능력과 무책임, 모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정당 대표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대표에겐 권한 먹지 않게 무한 책임이 있다며 제발 찌질하게 굴지 말고 즉각 사퇴해 주길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세종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경제 회복에 전념하기 위해 시청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지역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3개 팀 12명으로 구성된 민생안정 대책반을 통해 민생과 지역경제에 밀접한 현안 사업의 정상 추진과 지방행정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통해 시민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민호 시장은 국가적 비상사태로 더욱 얼어붙은 서민 경제를 서둘러 회복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며 지역 민생안정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 서천의 시골 마을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와 정서를 담은 악극의 배우로 변신했는데요. 지방소멸 위기를 예술과 공연으로 극복하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서천의 한 공연장에서 조만간 무대에 올릴 악극 연습이 한창입니다. 70년대 초반 장항 원수동 어딘가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가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가족 3인의 애환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대도시 학교로 진학이 막힌 딸, 남편을 잃고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던 엄마와 고령의 할머니가 그 시절 감당했던 삶의 무게를 서천 장항읍 주민들이 배우로 출연해 연기로 선보인 겁니다. 단촐한 주민악단도 그 시절 애환을 담은 가요를 연주해 관객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지난날에 그 배고팠던 시절,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생각을 하면 많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도 연극을 하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1960년대 인구가 3만 명을 넘는 충남 최대 항구 도시였던 서천 장항읍. 현재는 인구 10,000명을 간신히 유지할 정도로 쇠락해 문화의 볼모지로 전락했습니다. 세모시 악극단은 15명의 주민들이 과거 장항읍의 문화적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사명으로 의기투합한 악극단입니다. 중견 배우와 연출가를 초빙해 깊이와 재미를 더욱 심도 있게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는 정서적인 충족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외부 인구의 유입과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관객 유치를 목표로 한 세모시 악극단이 이 지방 소멸 위기를 예술로 극복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아산의 한 대학이 지역 중학생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연구 성과가 유명 학술지에도 게재되는 등 성과를 내면서 대학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꿀벌들이 진드기로 집단 폐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양봉 농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 아산의 한 대학교 학생과 지역 중학교 학생이 공동 연구를 통해 진드기를 검출하는 AI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진드기에 감염된 꿀벌 사진을 AI로 학습시킨 뒤 수많은 꿀벌 중 감염된 개체를 찾아내는 원리인데 이들의 연구 논문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50여 시간의 만남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모델을 훈련시키며 함께 구슬땀을 흘린 결과입니다. 선생님이 아닌 대학생형과 관심 분야를 연구하다 보니 학교 수업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미래의 꿈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평소에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중학교 때 즐길 수 없었던 부분을 학교 사업을 통해서 즐기고 저희 진로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고 또 확정할 수 있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멘토를 맡은 대학생 입장에서도 순수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중학생과의 공동 연구가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첨단 기술에 관심을 가진 친구랑 프로젝트 진행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제가 그때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열정 같은 게 되게 놀라웠고 저에게도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과기정통부 지원으로 순천향대학교가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 명문중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탄생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학생과 중학생을 팀으로 구성한 뒤 대학의 첨단 장비를 활용해 공동 연구를 진행했는데 2건의 연구 성과가 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AI나 소프트웨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학에서 그 초중고 학생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접하고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 대학과 지역 사회의 상생 발전이 중요해진 요즘 대학이 지역 교육 생태계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어제 오전 8시쯤 청양군 남양면의 한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샌드위치 패널 지붕으로 된 주택 내부 77제곱미터와 집기류 등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등유 난로를 때우던 중 근처에 방치한 가연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화이글스가 이미 계약을 마친 투수 라이언 와이스에 이어 새로운 외국인 투수와 타자를 영입하며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쳤습니다. 한화가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한 코디 폰세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며 통산 10승 16패, 평균 자책점 4.54를 기록했으며 지난 2022년 8월에는 9이닝 무실점 노히터 게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85만 달러의 계약을 마친 우투좌타 외야수 에스테반 플로리얼은 지난 2015년 뉴욕 양키스에서 최고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으며 마이너리그 9시즌 통산 타율 2할 6푼 5리, 172도루를 기록해 장진혁이 빠져나간 한화의 주전 중견수로 활약할 전망입니다.
초등교사의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사 임용시험에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초등학교 남성 교사 비율은 전국 평균 23%이고 대전은 11.8%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라며 성비 불균형은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